자, 이제 3번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정 78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이제 보증에 가입을 합니다. 차인들의 그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정, 이걸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 의무기한 종료되는 날 동안 보증에 가입한다 라죠. 오른편에 보시면 보증 가입 대상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또 밑에 4번에 보시면 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말 딱 보이죠. 위에 2번, 3번, 4번의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뭐냐? 보증 가입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요 구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한마디로 건설, 매입, 집을 한 개만 매입해서 임대해도 전부 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는 매입임대, 또 한 단지에서 100호 이상 규모 큰 어떤 기업형 임대주택, 또 한 개만 1호만이라도 매입해서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다 보증에 가입한다 해서 지금은 건설, 매입 전부 다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한다 이렇게 하시고 보증 가입 시기가 좀 차이 나는데 이까지는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가입 범위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 가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산금액이 만약에 1,000억이다. 1,000억 다 가입한다. 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100분의 60%가 딱 나오죠. 이거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니지만 임차인을 좀 더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진 보호를 해준 임대사업자한테는요. 요 가입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부담을 좀 경감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100분의 60 기억하시면서 밑에 박스는 뭐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밑에 5번 상감 제일 밑에 보세요. 이 보증 가입 금액이 큽니다. 보증 가입 수료도 커요. 크다 보니까 이 가입 수료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는 저기 임대료 받을 때, 월 임대료 받을 때 그때 포함해서 징수해서 임대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이 정해진 그 조건에 맞추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이 딱 되어지면요,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뭐 임대료뿐 아니고 정액에 관한 사항들, 임대차 계약 기한 등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권들,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등 권리관계도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요. 또 7번 보시면 남아있는 기한을 또 계약서에 쓴다. 이 말은요, 뭐냐면 임대 의무기한이 10년이다. 10년 한 번에 계약 맺고 땡이 아니죠. 계속 계약은 갱신을 이렇게 해갑니다. 요 갱신할 때 첫 번째 할 때는 10년 남았네요. 두 번째 할 때는 8년, 세 번째는 6년, 네 번째는 이제 4년, 마지막은 이제 다음 여기가 끝나면 끝이다. 이거 같이 남은 기간 또 바로 계약서에 써야 되고, 또 요 임대 의무기간 다 채우고 나서 양도에 관한 시기, 이 말은요, 그때 가서 산정해서 분양가로해서 임차인한테 감정가로 우선 공급도 할 수 있고, 싫다 그러면 제3자한테 팔 수 있어. 이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여부도 이제 요 계약서에 기재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해서 계약서 쓸 때 다 작성도 하고 설명도 해주겠죠. 근데 다음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딴 거 말고 여기 6번 보시면은요,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등 권리관계 설명할 때 보시면 등기부 등본과 납세 증명서를 제시한다. 이런 부분 체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합니다. 계약 작성한 다음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임대사업자는요, 관할 시군구청한테 이것을 신고서를 첨부해서 신고서에 일정 양식을 적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0일 안에 신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신고할 때 신고서에 별도로 적어야 될 양식이 또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위에 이 내용들을 포함한 이 계약서는 첨부하고요. 신고서에 또 뭘 또 작성을 따로 해야 돼. 요 3번과 4번을 잘 보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간 임대주택은요, 집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근데 매입할 때 자기 돈 100% 다 출자하는 게 별로 없죠. 대출을 껴.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주택의 매입할 때 보시면, 매입 임대일 때 보시면 대출 받은 금액도 신고서에 쓴다. 또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임차인 현황 이것도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 공고 나옵니다. 규모 큰 임대사업자입니다. 갑질한다. 갑질해요. 왜냐면 100세대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요. 임대차 변경할 때 조건을 바꾸어서 살짝 정액 등을 할 수 있어. 이때 보시면 변경할 때는 변경 예정의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액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권고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10일 안에 재신고를 해야 돼. 그 재신고한 내용도 이 조정 권고는 안 따라줬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 수익 거부할 수 있고 임대사업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일 때 보시면 조금 변경할 때 한 달 전까지 미리 신고한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또 갑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의 해지편이 뜨네요. 자, 이게 뭐냐면 임대 업무 기간이 10년이죠. 10년. 그러면 임차인이 별 문제 없다. 그러면 갱신은 계속 하겠지만은요. 임차인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일 때는요. 해당이 딱 되어지면 요 10년을 안 채워도 중간에 임차인이 뭔가 잘못해.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또 계약 갱신을 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임대사업자 측에 책임이 없는데 입주하세요라고 안내 통지했습니다. 3개월 되어도 입주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요.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다른 임차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가 아닙니다. 보통 임대차는요. 2기에 걸쳐서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연속해서 연체할 때 계약이 해집니다. 그래서 1월달 내고 2월달 안 내고 3월달 안 내고 또 4월달 냈습니다. 또 5월달 안 내고 6월달 안 내고 7월달 냈습니다. 연속 3개월 안 걸리면 계약 해제는 못한다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 연체 3개월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자격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고 자산 소득 순도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반납하고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집을 소유를 했어. 요 경우도 이제 있는 우리 임대주택은 양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일 때만 이러하지 장기 일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소유한 사항이 뭐냐라고 합니다. 자, 자기 의지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상속 판결될 때문에 집이 생겼다. 그러면 이 집을 생긴 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자기는 집이 없었는데 혼인 때문에 집이 또 생겼네. 아니, 자기 자녀 중에서 본인 임차인 말고 뭐 배우자 어머니라든지 또 아들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집이 딱 생겼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분가시켜야 돼. 분가. 그래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날에 전출 신고하고 세대 분리 처분을 딱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가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좋은 곳에 있으면 다 100% 임대가 됩니다. 완판제.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공실이 막 발생하네. 예를 들면요,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입주할 때는요, 집이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준주택입니다. 이것들은요, 주거용 외로 용도로 쓸 수 없다. 하게 되면 이제 태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임차인 측한테도 계약의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이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요, 그것이 본인 판단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정도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임차인도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임차인 측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책임 때문에 입주 지정기한 개시가 되었는데 끝나도 이 3개월 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원금 반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5번에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은 위험하니까 해지하고 틀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항 이제 관리사항이 등장하네요. 자, 민간임대 관리사항 이것도 좀 양이 좀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